자, 이종훈 부장님과 이제 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부연으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들으신 바가 있는지. 사실 뭐 그렇게 지금 특별하게 여기 오늘 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판매량이 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 그렇죠. 정도가 이제 오늘 좀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뭐 특허 출원 2,100개 됐다 작년에. 네. 전동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허 출원 현대차 1월 미국 시장 판매 2% 증가. 네. 네, 소매 판매는 뭐 역대 최대 이 소식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몇몇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전기차 관련된 좀 이제 집중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로 가는 길은 결국 현대모비스로 통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이런 뭔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이게 특히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절대적인 역할을 현대모비스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로직에서 접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에 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좀 덜 올랐다는 측면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뭐 향후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저는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계속해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증권에서 현대모비스 레포트가 나왔네요.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이문영 연구원이 낸 레포트인데, 현대모비스의 내용을 쭉 보니까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여 단순 모듈 조립 업체에서 EV 핵심 부품으로 변화의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그 자료는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오늘 좀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의적으로 관심이 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거기에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면은 뭐 어제 애플 전문 이 대만의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커밍치, 이분이 좀 이름이 좀 독특하셔가지고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애플 카 얘기가 좀 나와서 아침에 잠깐 살짝 다뤄보긴 했어요. 네, 이것도 뭐 팩트는 뭐 본 회사들끼리 밝혀야지만 이 팩트가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뭐 이제 첫 번째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역시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 ESG 최고 등급을 부여한 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게 144개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이제 최고 등급 1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흥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3등급 나왔잖아요, 이번에. 사실 그렇죠,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ESG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이제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우리가 소셜이라는 항목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세부 항목을 보니까 세부 항목도 굉장히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이제 환경도 2등급을 받았고 네. 지배구조는 1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기준인지 좀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특히 뭐 유럽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ESG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ESG 관련 투자라든가 이런 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굉장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이제 특히 좀 이제 무디스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역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런 지속 가능 성장 측면이라는 점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네. 이런 것에서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결국 ESG 어떤 그 평가가 높다는 얘기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 ESG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도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자금 유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차도 어제 그린본드 그렇죠. 그린본드 발행했죠. 2조 1,000억이 몰렸군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성이 높은 그 공기업이라든가 네. 은행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뉴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굉장히 좀 이게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이러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또 시장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ESG가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건 찾아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지배구조, G에 해당되는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등급을 높게 받았지 했는데 이제 지주사로. 그렇죠. 네. 지주사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지주사들도 평가 다시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 또 알아볼 거 알아보고 가야 되니까 시장에서 관심 있는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특이한 레포트들 나온 거, 신선한 레포트들 이런 거 좀 정리해드리고 하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신민영 아나운서의 정리 잘 들었습니다. 인크로스 결국엔 또 레포트가 나왔군요. 목표가 7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자, 그리고 또 신규 상장 기업 중에 어제 시장에서 많이 핫하고 뜨거웠던 솔로엠. 상장 주식이 4,200만 주인데 어제 2천만 주 거래됐어요. 한 바퀴 다 돈 거죠, 네, 거의. 사실은 솔렘 같은 회사는 이게 좋은 회사인데. 네,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이게 삼성전기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닥에 상장된 게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네. 굉장히 이거부터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2015년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뭐 이게 주로 이제 파워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그러죠. 네. 이거하고 이제 그 전자 가격 표시 이게 ESL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SL이 굉장히 그 점유율이 높아 시장 점유율이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게 뭐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 페이퍼라는 그 종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서 최근에 보면 대형 마트 같은 이런 데 보면 다 이걸로 이제 바꾸는 이러한 추세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단순히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공장이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물류센터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이런 게 이제 ESL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래 가지고 사실 상장되기 전부터도 시장의 관심이 높았고 공모 청약이 엄청났죠. 엄청났죠. 코스피 기준 봤을 때 역대 2위였어요 경쟁률이 네. 1,167대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목표 그 이제 상장 첫날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높이 향상 2배 정도의 이제 상장이 됐는데 상장 직전에 예. 장외 거래에서 4만 4만 원대였죠. 원대에 거래된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제 첫날에 이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네. 오늘은 저는 좀 반등이 날 것 같아요. 일단은 물량 오늘은 좀 소화가 반등이 날것 되면은 같은데.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사실 이렇게 이제 어제 하는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사실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내면서 주가가 이제 결국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래 주주예요.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분사를 했지만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빠지면은 분할 그렇죠. 매수 해놓으면은 상당히 저는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4만 원대 이상은 뭐. 자, 솔로엠 어제 하도 핫한 기업이어서 일반 대중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료용 로봇.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 출연하셨던 기업 오늘 상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 말고 이제 또 이렇게 준비하라 예. 가야죠. 이동구 부장님께서 보시는. 사실 이제 뭐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앵커께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신 내용인데 네. 곡물가 상승 등 얘기입니다. 이거플레이션, 네. 곡물가 상승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곡물가 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계속 뭐 지금 뭐 대두라든가 또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3차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1차 에그플레이션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뭐가 발단이 됐냐면은 그 이전까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그 안 먹던 걸 먹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특정 이런 그 제품들의 그 상승률을 수요를 확 늘려놨고
올랐고 이게 이제 막 이제 거기서 이제 1차적인 어떤 에그플레이션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2차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비 그렇죠. 국가가 식습관의 다변화를 그렇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이런 부분들 식습관의 다변화들이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2010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강하게 오면서 굉장히 그 작황이 안 좋았어요, 글로벌. 그런데 이제 특히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식량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수출을 금술했습니다. 수출 못하게 이런 농산물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2차 에그플레이션이 왔었는데 지금 이런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의 결국은 3차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올해. 이번에는 더군다나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오고 있어요. 먼저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날씨가 막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또 비도 많이 왔다가 또 눈도 많이 오고 뭐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홍수에 뭐 어느 지역은 너무 춥고 어느 지역은 너무 타고 뭐 사막에 눈 쌓이고 뭐 이런 건 물론 이상기후에 대한 거는 매년마다 접하긴 하지만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고 빈도수 높아지고 심화돼요 점점 더 이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메뚜기 등장하고. 그렇죠. 지난번 저도 한번 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거는 각국의 정책인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식량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어요. 식량 안보라는 이러한 화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뭐 비관한 예로 이제 최근에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 수출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베트남이 사실 굉장한 식량 수출 국가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팔로 좀 이제 수출이 막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런 어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붙습니다. 결국 이런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결국 곡물가 가격이 상승세가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음식료 업체들한테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격 인상 수요가 설명절이 발생하는 다가오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미 뭐 물가가 들썩들썩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러한 음식료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계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간격이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은 올해 한 여름 가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제품가 인상으로 어떤 가격 전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물가가 오른다는 부분은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모멘텀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관련 기업들이 좀 그렇죠. 있죠. 분명히 이제 이거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비근한 이런 라면값이 오른다. 그럼 뭐 이제 관련주들 주가 오를 수 있는 부분들. 일정 부분은 또 가격 반영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가격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라면 안 사 먹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이 사실 지금 조금 작년에 워낙 기고 효과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조금 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곡물가 상승의 어떤 이런 효과들이 이제 가격 전가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 상당히 빠르게 실적이 좀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료업체도 그렇고 뭐 사료업체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제 시세는 일부 곡물 가격은 이미 급등해서 좀 쉬고 있고 나머지 뒤따라가는 게 이제 그렇죠. 린호그라고 하는 생육돼지, 냉동돼지 말고 생육돼지 시세가 어제 또 올랐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베트남의 이제 러프라이스라고 하는 안남미, 붙지 않는 쌀, 날아다니는 쌀이라고 그러죠. 약간 길쭉한 거. 그 러프라이스 가격도 올랐어요. 그렇게 착 들썩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은 국내에 이제 뭐 식품, 음료, 식음료 업체도 있지만 뭐 그린 플러스 같은 이런 저희 그린 스마트팜, 그렇죠. 그런 쪽도 시세는 아직 안 움직여요. 참 답답한 흐름이라서. 근데 꾸준한 관심을 둘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3분 남았죠. 거기에 이제 내일에 조금 화두가 이번 주 사조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냉동 캔 네, 그렇죠. 도 있고 하지만 네. 이 땅. 네, 근데 주택공지 그 하남의 그 맞아요. 캐슬엑스라고 하는 골프장 저희도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만약에 내일 주택 공급 대책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이번에는 굉장히 그 도심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네. 개발을 늘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주, 그렇죠. 하남 뭐 그런-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수도권은 파주라면은 가까운. 또 LG 디스플레이가 거기 또 근데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어디 옮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건 너무 그렇죠. 나갔나?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너무 같고. 예. 나갔고. 네, 건설주들이 그럼 조금 또 건설주들은 어제 이제 그저께 좀 움직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또 한 번 이게 나오면은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공급이 올해 작년보다 늘어날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그 상황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충분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시멘트도 있습니다. 움직이나요? 시멘트도 움직이죠. 이제 아무래도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뭐 그 민자 사업 또 이제 SOC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하고 연계된다면 시멘트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쳐봤고 이 중에 이제 계속 찾는 거죠. 우리가 찾는 작업을 병행해야 되고 누구나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번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죠? 자, 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도 일단 플러스 쪽이 강한 것 같고 3거래일 연속이죠. 굉장히 내려갈 땐 지난주에는 뭐 어려웠지만 이번 주에는 또 색깔이 완전히 반전돼가지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설 연휴가 있으니까 자 이제 개장가들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